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걸러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예. 노사 갈등이 있었는데 어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농성하고 그랬는데 합의를 봤습니까?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재를 했고요. 네. 원래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라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죠. 네.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1심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한다. 라는 그런 좀 전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같은 경우는 우선에는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고 예. 1심 판결에 따라서 직접 고용한다. 라는 부차적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합의에 응한 거는 한국노총 노조고요. 어허. 민주노총 측 노조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완전 타결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직고용을 하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법원 판단을 받아와야 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표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중간에 1심 최초 판결 사례, 그러니까 어떤 첫 노동자가 1심에서 판결을 받는 사례를 보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해서 직고용을 하자 이런 절충안을 민주노총에서 냈는데 네. 이것을 사측이 거부한 것이 민주노총이 이번에 합의안에 불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민주노총 측은 일단 도공의 본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할 예정이고요. 예. 다만 사측과 한국노총이 합의를 하면서 여론 입장에서는 합의된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좀 민주노총 측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긴박하게 전해지는 소식은 정의당 쪽에서 원래는 민주노총 측에 좀 입장을 대변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뭐 한국노총 쪽에도 당원들이 있고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정의당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정의당 쪽에 한국노총 노조의 합의안에 손을 들어줘 버린다면 민주노총이 좀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남은 변수는 이 도공 측에서 직고용으로 고용할 인원들이 수납 업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직군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경우에 현장에서 또 불만이 생긴다면 민주노총 측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그 집단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활동가인 김신자 씨가 병원으로 후송이 되기도 했는데 네. 예, 여기에 이제 이슈는 정규직 임금에 비해서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적다. 64% 수준인데 80%로 올려달라라고 네. 하는 요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방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17일에 2차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각종 어떤 그 시사영역에서 뭐 한 이슈가 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따져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뭔가 살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네. 다 귀착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이런 뭐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국회가 반년 만에 선거법 협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것을 열어보자. 그렇죠. 라고 합의를 하면서 그렇죠. 이러면 오늘부터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정치협상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8월 말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말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빨리 예.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협상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나올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보면은 지역구 의석하고 비례대표 의석 이 격차를 줄이는 그렇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석 대 75석. 네. 이렇게 현재는 253대 47이거든요. 의원 정수는 300으로 딱 묶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의원 정수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국민 여론 때문에. 근데 어제 뭐 네.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소식 보셨죠? 자기들이 네. 의원 정수를 확 깎아버린 거. 네. 외국에서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 의원 정수 늘리고 싶어도 더 못 늘리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의원 정수는 묶어 놓는 것인데 지금 예. 민주당 내에서도 22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뭐 240대 60
이렇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러면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축소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례대표 의석하고 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비례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예. 대신에 이제 예전에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방안은 유지를 하고 네. 의석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또 검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 건지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아예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는 그리고 모두 270명을 이제 소선거구로 뽑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비례성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방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절충안 또 궁금한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도 수도권에서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선거제도 개편안에 네. 따라서.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수도권 의원들과 이를테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권 의원들 간에 좀 차이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저는 한번 짚어봅니다. 그다음에 또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중대선거구제를 또 얼마 전에 또 네. 언급을 했던데 아무튼 이게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정답이 뭔가 어떤 건지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관심사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노벨 화학상 어제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동 수상자 3명인데요. 네. 뉴욕 주립대학교 빙엄턴 캠퍼스의 스탠리 휘팅엄 교수, 미국 텍사스대 엔지니어링과의 존 구디너프 교수, 네. 일본 메이저 대학 요시노 아키라 교수 네. 이렇게 3명입니다. 네. 이 3명이 뭐 각자 다른 연구 업적을 갖고 선정이 됐다기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그 공로로 선정이 됐고요. 네. 3명 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공로가 인정된다라고 주최 측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전화부터 전기차까지 이미 또 많이 실용화가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예, 이 3인방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리튬 3인방의 업적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휘팅엄 교수는 에너지가 매우 풍부한 물질을 발견을 한 첫 초창기의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디너프 교수는 이제 이 배터리의 출력을 높이고 또 폭발 사고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했고요. 요시노 교수는 세계 최초로 상용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상용으로 만들고 가볍고 내구성이 훌륭한 그런 배터리를 탄생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상을 준 이유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전혀 다른 현상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 등교 거부의 사유가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른들이 좀 내놓으시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10대 환경 운동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적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보여지듯이 기후 변화라든지 대기 오염, 예. 또 뭐 원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예,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대용량으로 필요한 분야가 재생 가능 에너지라서 네. 예, 이 3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 이유는 현재의 기후 변화 담론이라든지 녹색 에너지 담론하고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